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F5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뭐 테크닉이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뜬 작품이 있어서 그 작품에 대한 소개 겸 대략적인 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은 좀 짧을 것 같고 이 영상으로 인해 여러분도 이 재미있는 도안을 떠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뒤에서 또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스와치를 보시면 작은 게 성인용 아카이브의 커스틴 셔츠이고요. 요 좀 크게 나온 게 주니어용 커스틴 셔츠입니다. 아이께 더 스와치가 큰 이유는 바늘 굵기가 달라서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가 3mm, 여기가 2.5mm, 3.5, 3이었나? 바늘 차이 때문에 이게 좀 더 크게 보이는 거고 이쪽이 아이용, 이쪽이 성인용이 맞습니다. 이 아카이브 시리즈는 이제 이사거에서 덴마크의 작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내고 있는 디자인이었고 봄에 이제 성인 아카이브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기에 힘입어 아이용 엄마랑 페어룩으로 입을 수 있게 아이들용 아카이브도 제작이 되어서 이제 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완성한 건 3월에 시작해서 이제야 끝난 성인용 커스틴 셔츠입니다. 오래 걸렸어요. 다른 것들을 하면서 약간 문어발이 되어버려서 저도 한 번에 확 끝내거나 아예 못 끝내거나 그런 성격인데 리틀 커스틴이 나왔을 때 다시 성인용 넣어뒀던 거를 빨리 떠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막판에 좀 급히 떴는데 역시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묵혀뒀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커스틴 셔츠는 성인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트빈이 58번 한 가닥 그리고 실크모어웨어 64번 한 가닥을 잡고 뜨는 옷이고 둘 다 한 가닥씩 사용이 되지만 워낙 실이 가늘어서 이 바디 아랫부분은 3mm 그리고 바디 위에 부분은 2.5mm 바늘을 이용해서 떴어요. 이 옷이 왜 재밌냐면 그 뜨는 방향이 되게 독특한데요. 여기 오른쪽 옆구리 뒷부분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이음새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안에서 보시면 약간 어깨 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뜨는 거냐면 오픈 캐스트온으로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양방향으로 나중에 풀어내서 쓸 수 있는 코를 잡게 되는데 이 커스틴 셔츠에서는 트라이 잇 온 튜빙이라는 기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게 어렵다면 별도 사슬을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시작해서 나오는 부분이 오른쪽 옆구리의 암홀 아랫부분이에요. 이 아랫부분에서 좀 뜨다가 코를 늘려서 바로 이제 바디 부분을 뜨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쪽의 간격과 이쪽의 간격이 달라요. 여기가 더 넓어요. 밑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경사뜨기를 이쯤에서 경사뜨기를 넣어줘서 왔다 갔다 이쪽은 모자르겠죠. 두 줄이. 그래서 여기는 4단, 여기는 6단짜리 편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퍼지는 옷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판 부분을 쭉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단에서 코를 엎어서 암홀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옆구리 뜨고 코 늘려서 이제 뒷판을 만듭니다. 뒷판도 쭉 떠줘요. 경사뜨기를 계속 넣으면서 아래에서 위로 쭉 떠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이음새 부분까지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살려두었던 코랑 남아있는 코끼리 어깨 있듯이 3니들 바인드오프를 해주면 몸판 아랫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렇게 몸판 아랫부분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트라이돈 튜빙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2.5mm 바늘로 여기서 코를 주어요. 줍는 코스도 굉장히 일정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네가 알아서 눈치껏 주어가 아니라 마음이 편했어요. 보통 다른 이사거 도안은 알아서 주워봐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번엔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고 그러면은 뒤에 케이블 심어놓고 앞에서 코를 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도 열려있는 코를 두고 앞쪽에서는 코를 줍고 그렇게 메리아스를 3단을 떠줘서
이제 다시 겉에서 케이블 넣어둔 애를 이제 바늘을 연결해서 넣으면 그 케이블 넣어둔 부분만큼 이제 내가 세 단만큼 뜬 편물이 있고 이쪽에는 코만 열려있는 동일한 코스의 앞뒤 편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이 위에 있는 애를 접어서 쭉 함께 떠줘요. 대신에 이번에는 어퍼콜을 하지 않아요. 어퍼콜을 하면 이 옆구리처럼 이제 오므라들면서 코가 사라지는 거고, 어퍼콜을 하지 않으면 이 튜브 모양은 생기되 모든 코는 다 살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판에 이런 가슴에 있는 튜브를 넣어주고, 그때는 아직 이렇게 소매도 없고 이 윗부분도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래서 왼쪽 부분부터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건데 요 가슴 앞섭에 있는 버튼밴드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트라이돈 튜빙으로 앞뒤로 분리되는 코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버튼밴드를 한 번에 뜨게 되고 이미 돌아오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 코에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케이블이 이렇게 걸려있는 채로 이쪽은 쉬어있고 여기도 바늘에 걸려있는 채로 코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뜨면서 왼쪽 입었을 때 오른쪽 옷의 앞부분을 먼저 완성을 해줄 건데, 여기에서도 또 쉬 지나가지 않고 이 부분은 버튼밴드 부분이랑 트비니로만 떠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로 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줄무늬가 들어갈 때는 인타르시아 기법, 즉 세로 배색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저는 귀찮아서 실을 끊지 않아서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도안에선 끊으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눈에 거슬리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올라갔고, 세로 배색으로 쭉 뜨면서 이제 이 부분 코줄임도 해가면서 올라가야지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부분은 실을 끊지 않고 가면 이렇게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아마 실을 끊었던 것 같고, 막판에 또 어깨 경사가 있어요. 어깨 경사 부분도 다 떠주고 나서 쉼코로 두면 이쪽 어깨 끝 마찬가지로 여기 시작해야 되는데, 살려두었던 코 있죠? 그 살려두었던 코에 이제 케이블이 걸려 있으면 거기에 바늘 연결해서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뜨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떠줄 거고요. 여기는 세로 배색이 일단 요 스트라이프 부분은 당연히 세로 배색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갔다가 와야 되고 근데 이 왼쪽은 여기를 갔다가 오면 여기서 바꿔줄 수 있었는데, 오른쪽 같은 부분은 여기서 시작해서 와버리면 그 밑에 있는 바탕색은 여기 달려있는데 여길 또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세 덩어리의 실을 가지고 저는 떴어요. 그래서 이 줄무늬 부분에 있는 바탕실 한 덩어리, 버튼밴드 부분에 바탕실 한 덩어리, 그리고 실크 모헤어 한 덩어리, 이렇게 떠서 여기는 총 3덩어리의 실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이쪽은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바탕실은 그냥 한 덩어리, 그리고 실크 모헤어도 한 덩어리, 그래서 총 2덩어리, 여긴 3덩어리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코주림 해주고 어깨 경사뜨기 넣어주면서 이제 완성을 했으면 어깨코는 씌워두고, 뒷판은 어렵지 않아요. 뒷판은 갈라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목 중앙까지는 쭉 가고 어깨 경사도 넣어주고, 이 어깨 경사 있는 부분만 살짝 실이 나눠지는 구간이고 다른 곳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 연결해주고 나면 약간 이 모양인데 이렇게 어깨 경사가 있는 상태로 완성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칼라를 먼저 떴는데 칼라가 또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칼라를 뜰 때 이제 이 부분은 코를 줄여주면서 올라가는 대신 여기는 쉼코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 쉼코, 여기는 다 어퍼코, 그리고 여기는 마감을 해서 열려있는 코 2개, 그리고 마감된 부분에 네크라인이 있었어요. 맨 처음 단계는 무작정 칼라를 뜨지 않고 이 튜브를 한 번 또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 옷의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목둘레 코를 주우면서 똑같이 이 아래와 마찬가지로 트라이돈 튜빙을 이용해서 열려있는 코, 양방향으로 열려있는 코를 잡아주고 우리는 겉면에 해당하는 부분만 메리아스를 떠준 다음에 다시 접어서 코 없지 않고 코 살려준 채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튜빙이 들어가 있고 이제 케이블에는 이제 코들이 이렇게 걸려 있겠죠. 근데 이 주운 코들만으로는 칼라를 하기에는 코스가 부족해서 여기랑 연결해서 떠주는 첫 단에서 코늘림을 해주더라고요. 코늘림은 한 코에서 겉뜨기 안뜨기 하면서 코를 늘려줬고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칼라가 한 코 고무뜨기로 칼라 넣어주고 마지막에 4단 더블 리팅 넣어주고 돗바늘 마무리 해주면 이렇게 칼라가 완성이 됩니다. 단축구멍은 이미 오른쪽 앞부분을 뜨는 상황에서 넣어줬어야 되는 건데 사실 4번째 단축구멍은 딱히 없었어도 됐을 것 같기는 해요. 4번째까지를 채우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3번째도 어떤 이제 제가 수강생분들 앞에서 막 입어보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3번째 단추도 풀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답답해 보이는 이렇게 입으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3번째 단추까지는 활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것 같은데 4번째 단추가 굳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없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저는 소매를 주워서 내리는 줄 알았거든요. 얘를 일단 다 주워놓고 이만큼 왔다 갔다 하고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경사뜨기 형태로 소매를 달아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소매를 따로 떠서 세로 입기로 붙이더라고요. 세로 입기로 붙이라는 얘기를 이제 소매를 설명을 드리자면 흔들코로 시작을 합니다. 흔들코 플러스 더블 리팅 조합으로 밑에 통통하게 시작을 해요. 지금 이 바디 윗부분은 전부 같은 작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무뜨기 되게 조금 떠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코줄임, 양옆에서 코줄임을 하면서 스트라이프를 쭉쭉쭉쭉 넣어줘서 정말 소매가 이런 되게 작은 모양이에요. 캡소매라 이렇게 완성을 해준 다음에 얘를 세로 입기로 연결을 해주는데 처음 줄 3줄까지는 매단씩 잘 묶어주라고 얘기해주고 그 이후로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 계산식을 하실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쪽 단수 다 세가지고 여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싱커르브 개수로 계산식을 세워서 이제 어느 한쪽 울지 않게 붙이는 방향으로 세로 입기를 해줬고 이쪽에 18콘과 살아있는 코들은 코하단에 가로 입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쪽 캡솜에 모두 똑같이 만들어서 세로 입기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옷에 이제 한쪽 소매를 달고 이쪽 소매에서 고민했던 것이 그냥 민소매로 완성을 하고 이 튜브를 이쪽에 달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쪽은 소매를 달아보고 한쪽은 튜브를 달아봤는데 맨 처음 생각으로는 분명히 민소매도 되게 예쁠 것 같은 옷이라서 그렇게 작업을 했지만 한쪽씩 완성을 해서 착용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소매가 있는 쪽이 낫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 걱정을 했냐면 지금 아마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화보에 이제 이 옷을 입고 있는 모델의 어깨 부분을 보면 여기가 어깨 끝점이 아니고 거의 이쪽이 어깨 끝점이에요. 저도 입었을 때 여기까지 어깨가 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떠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승모가 엄청 커 보이는 것처럼 옷이 입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그렇게 좀 보기 싫을 바에야 아예 민소매로 입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막상 작업해놓고 보니까 캡소매도 나쁘지 않고 이 부분이 저는 들뜨지 않아서 그럼 나는 그냥 그대로 소매를 달린 채로 입어도 걱정하던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투표를 올리려고 했지만 보신 분들마다 다 소매 다는 게 낫다고 해서 그냥 이거는 바로 달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달아버렸습니다. 간만에 굉장히 즐겁게 복잡하지만 약간 퀘스트를 깨는 것 같은 느낌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보시면 좋겠긴 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체형을 타는 옷이고, 그리고 소매가 이렇게 짧은데 소재가 한국의 여름과는 딱히 맞지 않는 소재여서 막 추천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완성된 옷을 보면 다 아이 옷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좀 여유 없이 입는 옷인데다가 소매도 너무 짧고 하니까 아이용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상의이고요. 화보 사진 보시면은 어른이 입는 옷이 맞고, 근데 뭐 아이한테 입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이한테 오히려 낭낭한 핏으로 원피스로 입혀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소재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풍만한 체형이거나 내가 팔 부분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선택하시지 않을 도안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재밌어 보이는 게 선택한 가장 1순위였고, 저는 팔이 드러나는 옷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저의 체형에는 잘 어울리는 옷이었어서 저한테는 뜨는 재미도 있고 소재 극복만 된다면 입을 수도 있는 옷이라 되게 만족스럽게 작업을 했고요. 근데 리틀 아카이브는 진짜 왜 정말 찐 털옷으로 만들어버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덴마크를 한번 갔다 와봐야 알 것 같아요. 거기 날씨가 아마 이렇겠죠? 아이들한테 이런 류의 반팔 옷을 입혀도 괜찮은 날씨니까 이런 소재로 만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덴마크를 언젠가 가서 이래서 이런 날씨라서 이런 소재로 반팔들을 민소매들을 만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오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테크닉도 아니고 수다도 아니고 그냥 F5 한 작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은 떠보시면 좋겠어요. 공방하시는 선생님들 있죠. 이걸 꼭 입을 게 아니어도 뭐 수강생분들한테 이거 꼭 떠보세요 추천드릴 게 아니어도 개인의 뜨개력 그리고 도안, 신기한 도안을 떠보게 되면서 성장하는 나의 뜨개 실력 뭐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라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방향이 여러 가지고 구간구간별로 지루하지 않게 계획된 옷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탑다운이면 정말 수많은 종류의 탑다운이 있지만 대부분 갈래는 비슷하고 그나마 좀 복잡한 걸 넣어주자면 경사뜨기가 들어가는 정도이고 바텀업은 연결하는 게 너무 귀찮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 아랫부분을 옆으로 돌렸다는 거는 무늬에서 지루함을 없앤 것도 저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옆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기는 한데 그거를 어깨 연결하듯이 연결해버리면서 쉐입을 또 밑으로 퍼지는 걸 경사뜨기로 이런 밑으로 퍼지는 세로로 된 아이용 원피스는 사실 많기는 해요. 옛날에 유행했던 디자인도 있고 하지만 그 위에 또 뭔가를 덧붙여서 이런 형태의 옷을 만들어낸 거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되게 흥미롭고 뜨는 재미가 있어서 여기저기 꼬셔보고 있지만 다들 입지 않을 옷을 굳이 뜰 필요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당장 급하거나 너무 떠보고 싶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잘 안 넘어왔어요. 지금 수강생분 중에 아예 소재를 조금 더 여름스러운 간절기스러운 소재로 바꿔서 리틀 커스틴을 작업 중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인 커스틴이랑 함께 나란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 중이에요. 오늘은 커스틴 셔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떠보시게 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떠보세요. 정말 재밌는 도안이니까 떠보시고 저는 다른 도안을 또 뜨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진도가 쭉쭉 잘 나가서 조만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